Don't Leave Me Alone.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50년 F1 그랑프리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챔피언이 돼본 드라이버는 오직 32명이었으며 이 중 오직 15명의 드라이버가 2번 이상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슈마허가 대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 F1 최다 챔피언 기록자는 후안 임마누엘 판지오였으며 그의 기록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인 슈마허에게 깨질 때까지 5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챔피언을 7번이나 차지한 마이클 슈마허는 F1 역사의 대부분의 최고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비록 그의 넘치는 승부욕에서 기인한 몇몇의 사건으로 윤리적인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F1이라는 e스포츠에서 전성기 시절 지배력이 가장 거대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F1에서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드라이버인데요. 그의 업적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 7회, 그랑프리 우승 91회, 포디엄 155회, 폴 포지션 68회에 빛나는 그야말로 F1의 황제입니다. 현재 루이스 해밀턴이 몇몇 기록을 갱신하였거나 근접하게 추격하였으나 불과 3년 전까지만 하여도 슈마허의 업적은 한 드라이버가 F1에서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큼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F1 드라이버의 가정 환경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는 1969년 1월 3일 독일 쾰른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동생 랄프 슈마허보다 6년 먼저 태어났고 랄프 역시 포뮬러1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벽돌공인 그의 아버지는 지역 카트 트랙을 운영했었고 어머니가 구내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4살 때 마이클은 페달 카트를 타는 것을 즐겼고 아버지가 이 카트에 작은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주었을 때 마이클은 드라이빙을 빠르게 익혀 6살에 첫 카트 챔피언십을 따냈고 그 후 그의 부모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 마이클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87년까지 그는 독일과 유럽의 카트 챔피언이 되었고 1990년에 그는 독일 F3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조단팀 소속으로 벨기에 그랑프리에 F1 데뷔하여 놀랍게도 7위를 기록하였으며 F1 스포츠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활약으로 베네통 팀에 바로 스카웃되었고 이듬해 1992년 벨기에 서킷에서 우승하는 그야말로 떡잎부터 다른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후 4시즌 동안 베네통에서 무려 18승을 거뒀고 일반적인 챔피언 드라이버들이 평생 쌓을 수 있는 승수를 이 4시즌 동안 달성하였으며 2번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당시 최연소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논란 또한 존재했었는데 1994년 베네통이 기술 규정상 금지된 트랙션 컨트롤을 쓰는 등의 기술 규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챔피언 타이틀이 걸린 시즌 최종전 호주 애들레이드 그랑프리에서 챔피언십 경쟁자 윌리엄스 팀의 데이먼 힐의 차량을 고의 충돌하며 동반 리타이어를 통한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첫 세계 챔피언은 이듬해 1995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에 부족함 없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더블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듬해 1996년, 1979년 조득 섹터 이후 챔피언 타이틀이 없는 페라리로 이적합니다. 슈마허는 페라리의 첫 해에는 적응 기간을 가지며 3승을 거뒀으며 1997년에는 최강의 윌리엄즈 차량을 상대로 5승을 거뒀으며 다시 챔피언 타이틀을 다퉜습니다. 스페인 헤레즈에서 열린 최종전에서 챔피언십 경쟁자 자크 빌르너브에게 데이먼 힐에게 했던 것과 같이 고의 충돌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굴욕으로 끝납니다. 슈마허의 거듭된 논란의 드라이빙은 결국 해당 시즌 포인트 몰수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고 맙니다. 1998년 시즌 미카 하키넨에 이어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에 오른 슈마허는 1999년 시즌 하키넨과 타이틀 경쟁하던 중 타이어 월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며
다리가 부러져 시즌 6경기를 불참할 수밖에 없었고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하키넨에게 내어줍니다. 물론 시즌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상황에서도 시즌 5위에 오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00년부터 슈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년 시즌에 21년 만에 페라리의 첫 번째 챔피언이 되었고 이후 4년을 더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총 5연속 챔피언에 오른 것입니다. 2002년 시즌에는 그는 17번의 그랑프리에서 11번의 우승을 했고 모든 경기에 포디움에 오르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3년에 그는 6번째 드라이버스 타이틀을 따냄으로써 판지오의 최다 챔피언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2004년에는 그는 18개의 경주 중 13번의 경주를 우승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F1 역사의 챔피언들처럼 슈마허도 큰 야망과 자신감, 지성, 동기부여, 헌신과 결단력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별화하고 그의 전례 없는 최고의 업적을 달성한 비결은 레이스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끊임없는 개선 추구였습니다. 역대급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극한의 속도로 드라이빙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그가 레이스 중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민첩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긴 시간 동안 흐트럼없이 드라이빙했던 슈마허는 자신의 차와 자신의 한계에 대해 컴퓨터와 같이 예민하게 대응하였으며 엔지니어들에 대한 피드백 또한 최고였습니다. 그는 역대 어떤 페라리 드라이버보다 그 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였고 그러는 중 이 이탈리아 팀을 6회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으로 이끈 독일인인 만큼 페라리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주 마리넬로의 페라리 공장을 방문하였고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격려하였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높은 에너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를 흔들려는 많은 사람들의 음모와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팀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 독일인 드라이버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지만 그의 아내 코리나와 자녀인 지나 마리아와 믹이 있는 그의 가족과의 삶은 사적으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실제로도 그의 가족들이 그를 보러 서킷을 방문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F1에서 가장 성공한 드라이버답게 슈마허는 전성기 시절 연소득 1억 달러를 올리는 엄청난 부자로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들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2004년 아시아의 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000,000를 흔쾌히 개인적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인배입니다. 2006년 시즌 노령화된 이 슈퍼스타는 시즌 중 무려 7번의 경주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십을 2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산 91승으로 당시 이 부분 2위였던 알랭 프로스트보다 무려 40번이나 더 많이 우승을 달성하며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으며 아직까지 그의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시즌을 도전할 수 있는 기량은 있었으나 계속 뛰어난 실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며 1차 은퇴를 선언합니다. 페라리 컨설턴트로 3년간 근무한 후 2010년 41세의 마이클 슈마허는 새롭게 F1으로 돌아온 메르세데스 팀으로 복귀합니다. 비평가들은 한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지배했던 이 스포츠에서 그의 명성이 흠이 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슈마허는 끊임없이 도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서 3년의 공백기와 40대의 그의 나이 그리고 당시 F1에 적응 중이었던 메르세데스 팀의 전력으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복귀 후 그가 레이스한 3년의 마지막 해인 2012년 시즌에서 그는 적어도 그보다 10년은 더 젊은 5명의 세계 챔피언들과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슈마허는 이 시기에 대해 대부분 레이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경력에서 제2막인 메르세데스에서의 3년에 대하여 전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고 교훈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 은퇴하기 좋은 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슈마허는 역대급 드라이빙 실력뿐만 아니라 팀의 전략을 이해하는 높은 스포츠 지능을 가졌으며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 관찰력도 뛰어났으며 차량 개발에도 직접 관여를 하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모범이 되었던 전설의 드라이버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입모아 말하는 슈마허의 숨겨진 강점은 바로 팀 메이킹과 리더십인데 자신을 중심으로 팀을 빌드업하는 것으로 크루들을 단결하며 사기를 높이고 결국 이것이 큰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며 다른 드라이버들과 가장 차별되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레이싱이라는 매우 위험한 직업에서 많은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지만 완전히 은퇴한 2013년 마이클 슈마허는 스위스에서 가족과 스키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사고 후 몇 달 동안 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안정을 위하여 언론과 접촉을 차단하고 매우 사적인 시간을 보내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간단한 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생 휠체어를 타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두려움이 없었던 그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현재의 그의 상황은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언제나 투지 넘쳤던 그인 만큼 이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1의 위대한 황제 마이클 슈마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